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냉전과 이념 대립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정 간섭에도 반대하며 세계 미래의 운명은 각국이 주관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공기업이 갚을 능력도 없이 빚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한 가운데 공기업 부채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입니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 해외 현지 법인들의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6%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홍콩, 베트남 등에서 수출 수익 등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반면 중국, 싱가포르, 미얀마 등에서는 진출 법인의 영업 제한, 신규 진출에 따른 판관비 증가 등으로 적자를 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한국항공우주와 영국의 항공기 리스업체인 월드스타 에비에이션으로부터 약 3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합니다.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 급증하는 화물 운송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좀 더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형주들은 아니고요. 중소형주 위주로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이쪽에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 금융투자 쪽이 강세 있는데요. 증권주, 창투사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증권사 순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실적, 또 여기에 더해서 개인들의 공매도가 다음 달부터 확대 허가가 되니까요. 이런 기대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런 이슈들 짚어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일한 좀 매수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외국인은 거래소에선 매수,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효성 첨단 소재, 네이버, GS건설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현대바이오, CJENM, 오스템 임플란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에선 오전까지는 매도세다, 오후 들어서 좀 소폭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선 여전히 매도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등으로의, 코스닥 시장에선 ST팜, 동진세미캠, 아이센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좀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자체가 지수는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듯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도 일부 눈에 띄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 순환매, 복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개별 종목 장세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건설업종의 최근 주가 추이가 긍정적인 점에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건설업종 좀 복잡하다면 복잡한 업종 중 하나이지만 크게 보자면 이 국내 주택건설 부분과 해외 플랜트 사업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간 해외 플랜트 사업 부분은 거의 사업 진행을 좀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좋지 못한 상황이 좀 지난 몇 년간 좀 이어져 왔었는데 최근 들어 그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그간 건설업종에 있어서 국내 주택시장 분양이라든가 개발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상황 속에서 해외 쪽도 다시 한번 관심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현대 엔지니어링이 IPO를 한다는 소식 등과 더불어서 지난주에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신규 해외 플랜트를 좀 수주했다라는 소식은 이 해외 쪽 사업 부분이 있는 기업에도 시장에 관심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국내 측면에서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발 재건축 완화 관련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이 국내 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이 대우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라는 언론 보도 등도 이 대우건설에 대한 주가 강세와 더불어서 이 건설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GS 건설의 관계 회사인 GS 이니마가 국내 증시 상장 절차에 좀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요인 등 감안해 본다면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보일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GS 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에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순환매 장세 속에서 오늘 관심 있게 볼 업종으로 건설업종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시각 시황을 브리핑해드립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드리는데요. 이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빨간불 켜기 바라면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35% 상승한 3,20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1포인트 상승세 보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현재 0.13% 상승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1,030포인트 지금 도달을 했고요. 포인트로는 1포인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403억 원, 외국인이 1,37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1,928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자, 반대 양상 보입니다. 개인이 1,492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422억 원, 801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증권주, 두나무 관련주, 교육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통신 장비주, 모더나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증권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 일제히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는 증시가 거듭 호황을 보이면서 실적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2.20% 상승한 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 5%의 강세, 유한타증권 7.06% 상승한 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증권까지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나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창투사, 이 두나무 관련주 정말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현재 4.12% 상승한 5,31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10%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2달 만에 두나무에 추가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네,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TS 인베스트먼트까지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와 확진자 추가 급증 가능성에 온라인 교육주들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메가MD 14.33% 상승한 6,94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메가MD 정부의 청년 취업 정책 강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지난주에는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14%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진싱크비 현재 3.84% 상승한 4,3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같은 윤 씨라는 이유에서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3%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IB김영까지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신 장비
소비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CS가 7.96% 하락한 6,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엮였는데 오늘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0.96%, 에이스테크 1.7%, 솔리드 1.2%, 웨이브 일렉트로 2% 약세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모더나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모더나 관련주가 강세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파미셀 2.72% 하락한 17,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AB프로바이오 2%의 약세, 소마젠 3.12% 하락한 1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투텍 6%의 약세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흥국화재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사가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흥국화재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흥국화재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주로도 꼽히는데요.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이사와 황 전 대표가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황 전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서 한 종편 채널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황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한 것은 지난해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처음입니다. 자, 흥국화재 현재 29.85% 상승한 5,22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36.1%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의 종목들 보시면요. 러셀이 12.7%로 목표가 달성했었고 로보스타도 26.4% 수익 내고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해줬습니다. 다음 종목들은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고요. 다음 종목들 보시면 덱스터가 15.9% 수익 내주면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네이버가 17.7%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SNK가 15.2%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면 세우글로벌 광전자 대유 에이텍은 손절가 터치했었고 SM라이프 디자인이 이때 8.4%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고요. 현재 포트에도 담긴 종목이죠. TS 인베스트먼트 24.2% 수익 내주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성사료가 16.6% 빠르게 수익 내줬었고요. IHQ가 12.5%,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손절가 터치했고 보성파워텍 12.7% 수익 내줬습니다. 토비스도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M게임이 10.1% 수익 내줬고요. 보령제약이 12.9%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총 5종목 담겨 있고요. 메디포스트, 엠브레인 담겨 있는 상황이고 SM라이프 디자인이 지금도 3.9%로 잘 가지고 있습니다. 대성파인텍도 3.4% 수익, 그리고 어제 접근한 유니온이 지금 3.9% 손실 중이네요. 네, 이렇게 신규 종목을 도너 리포트에 편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 또 다른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서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되게 빠르게 대처가 필요했었는데요. 유니온까지 또 한 종목씩 AS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전일 제가 시장을 이야기 드릴 때 이제 3,200포인트를 살짝 돌파를 하고 나오는 눌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5일선을 한번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침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가 저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대략 그 이야기 드린 대로 그 시간쯤 해서 저점 잡고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 대비해서 지금 도너 리포트가 좀 크게 가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한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지금 괜찮게 또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직포스트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추세선 지켜주고 있고 저점 구간에서 지금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인데 아마 5일 이평선 돌파하는 시점부터 해서 거래량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엠브레인입니다. 엠브레인 같은 경우 이제 선거 관련주로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8,800원 부근에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좀 정리를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구간 이제 저점 잡고 지금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다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라면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 요 5일선 위로 주가 올라오면서 다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해서 양자 대결로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었죠. 그런 구간에서 지금 같은 이런 구간에서 설문조사들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엠브레인이 이제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당연히 이런 의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대선이 이제 다가오는 만큼 이런저런 이슈로 설문조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거 관련주로는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거치다가 한 단계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저점 생각하고 있는 이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8,800원 이탈했다 싶으면 일단은 후퇴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두셨다가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되면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봉상 흐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저돈도 살짝 이탈시켜 놓고 거래량은 굉장히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이 대량으로 큰 손의 물량이 털고 나갔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거래량인 거죠. 그래서 눌림이다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고 박스권 돌파한 위치를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종목은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수한 가격에서 손실을 최소화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좀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8,500원 정도가 이제 지난번 박스권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일단은 기준으로 잡고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M라이프 디자인인데요. 지금 딱 전고점 저항자리 참 지지부진하게 갑니다. 이런 흐름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뚫어줘야 되는 위치에서 한두 번 정도 흔들고 바로 이렇게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좀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전체적으로 지금 좀 강하게 쏠리는 섹터들이 분산되어 있긴 한데 코로나 관련 섹터들 지금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창이라든지 이구산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또 구리 관련주들 위주로 해서 또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지금 또 강하게 움직이고 창투사도 또 나눠서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각계 전투로 종목들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컨텐츠 이쪽으로 관련된 섹터는 약간 수급이 좀 모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흐름은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쉬운데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엔터 쪽으로도 충분히 순환매 한 번 더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 들고요.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손절가 정해진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3,480원, 3,500원 정도인데요. 지금 약수익권인데 일단은 신규 종목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포트대로 좀 유지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한 하루 이틀 내에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성 파인텍인데요. 이거 지금 대성 파인텍 한 3% 정도 수익 구간이긴 한데, 아직 뭐 매수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신규로 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개시켜 드렸던 게 이제 4월 16일 금요일 날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6%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또 눌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가기 전에 상승 흐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점 구간 또 잘 누리신다면 충분히 저점에서의 공략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대성 파인텍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노후 보일러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김두관 정치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선 테마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또 윤석열 대 이재명, 뭐 윤석열 대 이낙연 이런 식으로 해서 양자 대결 설문이 이제 쭉 나왔었는데요. 그런 이제 설문이 뭐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오늘 그 윤석열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여줬고. 그런데 이제 인지도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설문조사에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주가 한 단계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대권 주자로 좀 거론되는 인물들, 그런 관련주들은 자연스럽게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승 흐름이 나온다. 결국은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지금 흐름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유니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뭐 후발주로 이렇게 좀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실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낫다 생각이 들고요. 요새 이제 CS 윈드라든지 풍력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좀 강하게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도 차례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고 추세대 상단 저항 구간이 있지만 이 구간 돌파해낸다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니온이 유니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도노리 초창기 때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도노리포트에 이제 포함시켜서 수익을 또 꽤나 많이 냈었고,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수익 많이 났던 종목인데요. 요번에 뭐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우리가 잡지는 못했지만 지금 일단 저항권 10,000원이라는 이 가격 저항을 좀 돌파하게 된다면 시세가 추가적으로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는 유니온 머티리얼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히토류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생산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로 들어가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에서 이제 히토류를 중국이 좀 무기화하려는, 수출 제한을 하거나 무기화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이 지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 파동이 좀 줄어들고 저점은 계속 올리고 지금 고점은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이제 뭐 아래로 한번 조정을 크게 줬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뉴스에 언론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제가 이제 연말 강연회 때도 말씀드리고 미중 무역 관련주에 대해서 문의 주실 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다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냉전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도출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정도로 일단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작년 연말에.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항상 그 급등주들을 공략하는 위치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저항자리, 10,000원이라는 이런 저항자리, 앞에 보시다시피 지금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이렇게 잡혀 있는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 공략을 하는 것이 좀 더 강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물론 손절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저항 구간 돌파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짧게 손절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 돌파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 투자자들이 심어주고, 돌파로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돌파로 들어갔다 손절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런 실망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돌파를 해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어저께 이제 종가쯤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유니온이 좀 아쉽게 종가로 제가 매수가를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또 고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한 2-3% 정도 더 올라버렸는데요. 어쨌든 오늘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매수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방송에서도 여러분 지금 어제 종가보다 낮아져 있습니다. 눌림이니까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파동이 이렇게 이제 크게 나오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상승 파동 그리고 하락 파동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다가 이 파동이 점차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추세선 하단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일단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이렇게 나와준다 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시점이 이렇게 수렴이 다 끝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신규로 매수하면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도노리포트에서 유니온 이번에도 또 수익을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유니온까지 잘 확인하시고요. 자세한 전략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하셔도 되고 문의 남겨주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이주연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간밤에 미국 증시는 부담감을 좀 증시가 느꼈던 때문인지 하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채 수익률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인지, 그렇다고 본다면 왜 우리 증시는 상승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이 모처럼 이렇게 미국 증시하고 우리 한국 증시의 또 비동조화가 보입니다. 그동안 뭐 많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따라다니는 양상인데 미국 증시 하락에도 오늘 이제 오르고 있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뭐 거래소에서 현선물 할 것 없이 특히 선물에서 강한 매수를 이끌어내면서 이제 또 이렇게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 외에는 특별한 이슈나 재료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무게감을 느끼면 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인데,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실까요? 나스닥 차트 보시면 지금 다우와 S&P가 최근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만 나스닥은 나스닥 일간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지난 2월달 고점을 갖다가 아직 못 간 상태에서 끝부분 보시면 조금 힘에 붙이는 모습이죠. 일봉의 흐름이 그런 양상입니다. 조금 이제 RSI 지표도 조금 과매수 국면에 근접했던 그런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가기는 힘들었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뭐 가장 이렇게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S&P 500 지수인데 위클리 차트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한번 씌워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꾸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자꾸 한번 같이 겹쳐보는 이유는 뭐 다들 체감적으로 쉼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 지수 조금 과열된 양상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죠. 볼린저 밴드는 뭐 종목이나 지수는 할 것 없이 환율 뭐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은 밴드 상단을 좀 벗어나는 조금 급하게 오른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필요한 그런 국면이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한번 보시죠. 그다음 미국채 10년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3월 동안에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그렇게 해서 시장에 증시에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도 작용했습니다만 최근 한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 이제 많이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크게 나와 있는 이동평균선 중심의 차트를 보시자면은 주목하실 것은 좀 굵게 표시된 61선. 저게 아직까지도 우상향의 탄탄한 기울기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저기를 갖다 쉽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겠죠. 조금 끝부분을 확대해서 본다면은 최근 이틀 미국채 수익률이 조금 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확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하향 최근에 1.7779, 1.78 근처에서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에 저 단기 하락 추세선을 또 올랐으면은 또 그때 가면 시황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어떻다 이런 소리가 좀 나올 법도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도 말씀드릴까요? 지금 독일 쪽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독일의 10년짜리 우리가 분트라고 하죠. 10년물 여전히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저런 상황이고 아래쪽에는 30년물 뭐 그렇게 해서 3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0.317%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결국 오른쪽 그 부분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에서 재인용한 그래프인데요. 지금 여기서 파란색이 독일 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물. 그리고 하얀색은 미국인데요. 지금 이제 독일은 장 끝나고 나서 끊겼고 유럽 장 끝나고 나서도 미국 장이 가다 보니까 하얀색은 조금 더 이어졌는데 보시면은 결국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국제금융시장이라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3월에는 미국채 수익률이 끌려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유럽이나 일본, JGB 국채를 좀 끌어올렸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독일이 왜 저러냐 하는 것인데 이제 유럽 쪽에서 조금 이제 백신 접종에 좀 속도도 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을 좀 따라잡는 경기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금리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또 ECB 쪽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날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PPP, 팬데믹 긴급 자산 매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부분을 벌써 이렇게 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옵니다. 좀 그렇게 사면서 유로화 방출되는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가 ECB 관계자들한테서 몇몇 인사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로달러 보시면은 우리 환율에도 나중에 결국 돌고 돌아서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유로달러 차트 보시면은 지금 유로가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유로달러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금 탄탄하게 4월 들어서 유로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1차적인 점선으로 끈 저항선 구간은 돌파했는데 이제 구름대까지도 올라가느냐 레벨로 말씀드리자면은 유로달러가 1유로당 1.21달러를 갖다가 올라설 것 같으면은 조금 이렇게 시장에서 좀 더 유로 강세 쪽에 달러 약세 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늘 수는 있겠는데 이 부분의 승부가 좀 이렇게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로가 강세를 띠면서 달러는 오히려 약세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갑자기 좀 조정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억 달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비트코인이 하루 사이에 1시간 만에 14%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7천만 원 선이 깨졌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좀 불안한 이슈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특히 지난 주말에 뭐 한 시간 동안에 한 15%가 빠지기도 했죠, 비트코인 가격이.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코인베이스 상장까지도 있었고, 상황 하에서 지금 조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증시 참여자분들, 나 코인까지는 나 도저히 겁이 나서 나 손 못 대겠어 하시는 분들도 꼭 코인을 갖다가 투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비트코인 동향을 조금은 이렇게 증시 투자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많이 빠지면은 주가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지금. 그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윗 그거 다시 한번 보고 가실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동향, 그리고 시장의 어떤 동인, 시장을 갖다 움직이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이 저는 직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사실 공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 이 트윗 한 방에 이 도지가 달에서 짓고 있다 하는 이 이미지 하나 올렸죠. 이거 하나 올렸더니만도 결국 그 다음 도지코인 보시죠. 저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기 뭐 골드 프라이스 같은 데서 지금 차트를 갖다 인용됐습니다만 저런 사이트에서는 테크니컬리 자기들 나름대로 사든지 팔든지 뭐 레커멘드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천까지 하는데 여전히 바이 시그널을 갖다 내고 있다. 이거는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떠나서 한 개인의 트윗 올림에 따라서 저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05달러, 5센트 정도 하던 놈이 지금 이게 45센트 왔으면은 5945, 9배. 그것도 채 열흘도 안 걸려서 말이죠. 이거는 뭔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비트코인 보시죠. 비트코인 보시면은 지금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저 모습입니다. 우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변동성이 너무 좋아요. 증시보다도 더 화끈해요. 그리고 손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가 잘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다면은 차트가 잘 맞긴 잘 맞네요. 우선 저기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빨간색 점선 보이시죠? 저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세선입니다. 하나의 추세선이었는데 저게 사실 오른쪽으로 오면서 한번 깨졌죠. 깨지고 나서 그 다음 상승세는 뭐였습니까? 저 깨고 내려왔던 빨간색 점선을 갖다가 다시 못 올라가면서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입니다. 차트 잘 맞는 시장 맞네요. 그 다음에 또 차트 측면에서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이렇게 검은색 점선이 저점끼리 연결하고 고점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의 쐐기형 모습이 나오죠. 저거는 삼각형이 아닙니다. 저거는 삼각형이 아니고 상승 쐐기형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쪽에 이렇게 조예가 깊으신 분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다만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상승 쐐기형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셔서 그 개념이나 차라리 이미지 한번 눌러보신다면은 지금 이 비트코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이미지 그림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기서 지금 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차트가 잘 맞는 시장이라면은 여기서 1차적인 급락 이후에 아마 반등 시도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 반등 시도는 저 아래쪽에서 저점끼리 연결한 검은색 점선의 머리를 맞대는 정도까지의 또 어떻게 보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즉 어떻게 보면 6만 불도 다시 한번 건드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운데에 문제는 이것이 조금 이 패턴에서 하단이 깨졌다는 것은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는 비트코인 이 종목만큼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저 사이트에서조차 테크니컬리 이거는 셀 추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 비트코인 얘기를 하느냐, 주식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 위클리 차트입니다. 테슬라 위클리를 보시면은 어제도 결국 빠졌죠. 뭐 나스닥도 빠졌습니다만 다른 일반적인 기술주들보다도 테슬라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큰 상황인데 저 주간 차트에서 그냥 느낌적으로 지금은 5주 이평선과 20주 이평선이 이제 수렴한 상태에서 다음 방향성을 모색 중인데요. 20주 이평선이 그래도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저 얘기는 밀리면 사겠다. 소위 말해서 급락이 나오면은 쭉쭉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기는 많다는 것이죠. 많은 상황입니다만 과연 저걸로서 테슬라의 주가의 조정이 끝났느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현재로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단기적으로 최근 한 열흘 정도 테슬라 주가하고 비트코인 주가하고 거의 동행하다시피 했습니다. 비트코인 오른 날 테슬라 올랐고요. 비트코인 빠진 날 테슬라 빠지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지금 캐시우드 왼쪽에다 한번 붙여놨는데 저 3월 21일자 CNBC 기사거든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가 2025년에 3,000불 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대표 ETF죠. 이노베이션 ETF, ARKK. 자, 이게 지금 저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매일 체크하다시피 하는 다우나 S&P에 비해서는 굉장히 언더퍼폼 중이고 또 나스닥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한 상대적으로 그런 흐름이죠.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 한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월가에서 핫하게 주목을 받는 캐시우드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들이 더 매체에 노출이 잦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고 조금 이 더 덩치 큰 사실 규모로 보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우리가 최고다 할 만한 기관은 아니죠. 헤지펀드를 비롯해서 대형 IB들 이르기까지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갖다가 공격하려고 작심만 한다면은 언제든지 또 공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코인베이스의 시사점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코인베이스 어제도 빠졌지 않습니까? 어제도 빠졌습니다만 지금 저거는 어제 일봉 하나 제가 업데이트를 못하고 지금 보내드렸는데 첫날 거래소에서 250불 정도로 중거 가격, 이른바 기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29불도 찍었다가 그다음 저렇게 밀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20% 이상 밀려 있는 상황이죠. 지금 IPO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참 비트코인이 빠졌던 이 재무부에서도 돈 세탁 관련해서 아니면은 우리 국내적으로도 시세 조작 세력 그거 하겠다 하는 그런 뉴스들이 겹친 데다가 코인베이스 임원들이 이걸 갖다가 내다 팔기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저라도 팝니다. 저 코인 시장 열기가 쉽고 거래가 그냥 급감한다면은 돈 나올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저 시장을 상장 첫날 429불에 해당하면은 저게 거의 골드만삭스나 홍콩 상하이 은행의 시가총액에 막 육박할 정도로 지금 뭔가 시장의 밸류에이션 체계가 이상한 거예요. 저 회사를 갖다가 뭘 그렇게 쳐줄 수 있는 회사입니까? 직원 몇 명 된다고요? 돈 나올 때가 뭐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장에서 좋은 사람은 그 다음에 암스트롱이라는 이 친구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 코인베이스의 창업자 말이죠. 네.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프로메테우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줬다는 그 프로메테우스. 아래쪽 그 사진은 9년 전에 나왔던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SF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첫 장면. 굉장히 좀 닮았네요. 헤어스타일이나 두상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지금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서 도저히 혼자 급등하고 있는 거나 뭐 이런 모든 현상, 코인베이스가 저렇게 했다고 해서 첫날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50억 불인가 5억 불인가 뭐 5억 불 정도로 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너무 비싸게 쳐주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돈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한번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승 쐐기형이라는 그 검색을 통해서 한번 그 이미지를 갖다가 보시고 또 과거 실제 시장에서 어떤 경우가 잦았던가 하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향후 전략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이 워낙 컸던 만큼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은 그만큼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돈이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던 것에 분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돌고 돌아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분석이 주식처럼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적으로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려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좀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테슬라 이야기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율주행 운전에 이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었죠. 여기에 테슬라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도 분명히 영향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가 뭐한 것이 테슬라라는 종목과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 개인이나 기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국가 체계에 이르기까지 너무 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미래 가치는 우리가 감히 뭐 짐작할 수 없다가 그쪽을 굉장히 높게 치는 쪽이라면은 예를 들어 야 테슬라 무슨 뭐 테슬라만 전기차 만드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뭘 저렇게 저걸 타냐 언제 저기 충전 다 떨어졌을지 불안해하면서 언제 너무 더워지거나 너무 추워도 걱정되고 뭐 디자인이 특별히 무슨 예쁜 것도 아니고 가격이 특별히 싼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그렇게 극명히 갈리는 거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는 블록체인의 세상이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쪽과 야 그냥 돌멩이 하나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걸 갖다가 뭐 1000불이든 10,000불이든 한번 걸어 올려보자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극명히 갈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쪽을 갖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세상 변화를 갖다 못 쫓아가는 그리고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의 투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반대로 이걸 갖다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예요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또한 뭐 하나의 이상한 그 그냥 프로파간다에 그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저걸 갖다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줘야 됩니다. 스페이스X 부분도 그렇고 화성 탐사선도 그렇고 그 부분을 갖다 계속 기대하면서 갈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이쪽으로 계속 밀릴 때마다 사겠다는 돈과 대기 매수세가 있다면은 뭐 밀릴 때마다 또 반등 시도가 나오고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계속해서 실망스럽고 그 부분의 힘이 약해져서 자꾸 레벨이 낮아진다면은 또 그때는 시장의 속성도 그대로 통한다고 봐야죠. 결국 손절 레벨을 갖다가 건드리는 그런 식의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저 뭐 암호화폐나 테슬라나 할 것 없이 또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뭐 양쪽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막 환호하면서 뭐 밀릴 때마다 기다리지도 않고 사야 될 상황인가 하는 부분에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